안녕하세요. 민재무설계사무소 안성민 소장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것도 좀 있고, 또 책이다 보니까 이 지면 관계상 다 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공식적인 어떤 출간 자료로 담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그런 몇 가지 그런 불편한 진실들을 제가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부연 설명 혹은 첨언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포스팅을 좀 이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했던 내용인데 몇 가지 좀 제가 오류가 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드려도 제가 다시 보니까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3분 내로 잠이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불면증 치료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일단 포스팅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금저축하면은 절세 효과가 있어서 이제 연말정산 때 많이 활용하려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거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상품을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몇 차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려니까 너무 길어서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끝까지 제가 재밌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뭔지 그리고 연금저축과 연금 이 저축이 빠져 있는 연금보험 특히 이제 보험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고 연금보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단어의 차이에 따른 세제상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렇게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라 하는 것은 세금에서 깎아주겠다는 얘기고요. 소득공제라 하는 것은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금과 소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소득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단어로 이해하면 되는데 소득과 소득 금액은 이 세금 계산할 때는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빼는 거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굳이 뭐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 표를 제가 사진으로 한번 올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내용인데요. 종합소득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이겠고요. 저 같은 이제 자영업자들은 사업소득이겠죠. 그 외에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이제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의 IRP,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사적 연금이니까 연금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 소득도 종합소득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냥 이자 소득세 내고 끝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다 합해서 세금 매긴다 해서 이제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뭐 요거까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일단 소득으로 다 잡히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또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합니다. 어, 월급 받기 위해서 교통비도 썼을 것이고, 뭐, 그렇죠. 일반적인 비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근로소득 공제들이 빠집니다. 뭐, 그게 교통비 얼마 빼주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얼마 빼주겠다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요. 사업소득자에게는 이제 필요 경비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경비 빼줄 거고요. 그리고 연금소득도 마찬가지로 연금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뺀 게 소득 금액입니다. 그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른 거예요. 소득에서 이런 공제를 뺀 게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득 금액에서 이제 인적 공제, 보험료 공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인들이 말하는 연말정산 때 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는 이미 근로소득 공제는 이미 다 딱 연봉이 정해져 있으면 딱 정해진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요것들은 연봉 갖고 정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내가 보험료 얼마 내고 있는지, 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 병원비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인적공제도 마찬가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계산해서 빼주면 그게 실제로 세금 낼 때 이거 갖고 우리가 세금 매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준금액,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6에서 42%까지 세금을 매겨서 나오는 게 그게 내야 할 세금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이미 원천징수 세금 떼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리 뗀 것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왜냐면 그 떼는 세금은 이런 공제들이 반영 안 된 그냥 월급 받는 그 월급에서 떼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뗀 요 세금과 요건 미리 낸 거잖아요, 사실. 그죠? 낸 건데 실제 이런 것들을 다 떼고 정산해 보니까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요거더라. 그러면은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실제 내야 할, 만약 그동안 월급에서 뗀 게 100만 원 뗐더라. 근데 다 계산해 보고 정산해 보니까 내가 실제로 내야 할 게 40만 원이었네. 그러면은 6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아니면은 실제 내야 할 세금이 150만 원이었네. 그러면은 50만 원 더 내야겠죠.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서 세액이 계산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낸 세금 혹은 여기에서 세금을 더 빼주는 항목들이 있으면 이걸 이제 세액공제, 여기서 빼는 게 세액공제인 거죠. 그러니까 세금에서 직접 빼준다. 소득공제는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준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만약에 소득공제 100만 원, 세액공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공제 100만 원이라 한다면 이분께서 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좀 크게 해볼까요? 조금 크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보기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이분이 과세표준이 요거죠, 요거. 과세표준. 세금을 뗄 거 다 떼고 내야 할 세금이 만약에 요 구간이더라. 만약에 그분이 다 계산해 봤더니 한 3천만 원 발생했더라. 과세표준이. 그러면 요 구간이겠죠? 그러면 이분은 16.5%의 최고 세율이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빼주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있었다면 그 100만 원 때문에 16.5%인 16만 5천 원의 세금을 덜 내겠죠. 이해 가시죠?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이 소득 과세 표준에서 빼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종합소득에서 뺀 게 과세 표준이니까 소득공제가 발생하면 과세 표준이 줄겠죠. 그 해당하는 소득 금액만큼. 그렇죠. 얼마나 줄까? 이분이 속해 있는 과세 표준 이 테이블 구간에 따라 만약에 이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면 38.5%의 세금이 줄 것이니까 똑같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할지라도 38만 5천 원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분이 만약에 이 구간에 해당된다. 뗄 거 다 떼고 봤더니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더라. 그럼 이분은 6.6%의 세율이기 때문에 1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는 6만 6천 원의 세금을 줄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소득공제 100만 원이 절세 효과가 다 달라져요.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세액공제는 그 세금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만약에 세액공제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의 세금이 바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고 한다면 세액공제가 더 효과가 높겠죠. 절세 효과가 크겠죠. 그런 개념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의 연금저축 상품은 세액공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소득공제였습니다만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직장인 경우 뭐 5,500만 원 이상 이하, 뭐 사업소득자인 경우 또 이제 총 소득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차이에 따른 세액공제의 비율이 두 구간으로 나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얼마 세금 빠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보면 된다. 그래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이 있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증권사의 상품도 있고 연금저축 보험이라는 보험사의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의 상품만 놓고 본다면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이렇게 가운데 저축이란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세제상 차이가 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연금저축은 뒤에 뭐 보험이든 펀드는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연금저축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이 안에다가 공모형 펀드를 담든가 아니면 국내 상장된 ETF를 담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은 당연히 이제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거고요.
공시이율로만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펀드에 투자하는 연금보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연금저축보험이 아니라 연금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보험은 또 마찬가지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은 공시이율로 운용하는 연금보험이 있고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 연금보험이 있고 전부 다 연금보험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연금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보험이냐 연금저축펀드냐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둘 다 모두 세제상 혜택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른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제상 혜택은 모두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와 연금보험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우리가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납입하는 동안은 절세 효과가 있죠. 세액공제 혜택이 있죠. 하지만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사적 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과 다 일정 금액까지는 그냥 세금 떼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정 금액 이상을 찾게 되면은 그 이제 국민연금과 합산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가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정 3.3에서 5.5%의 세율로 그냥 딱 끝내고 과세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추후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어찌됐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저축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액공제, 연금 받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소득세를 떼고 받는다. 예, 그런 차이가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연금보험은 반대죠.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세액공제 혜택 없고 연금 받을 기간 동안에도 세금 안 내더라. 그러니까 혜택을 줬으면 나중에 그 혜택 받은 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거고요. 혜택 안 줄 테니 과세 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정도만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납입하는 기간 동안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